네, 안녕하세요. 챕터 2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온라인 시간에 실습 시간, 온라인 그 실시간 화상 강의로 여러분들 뭐 얼굴들 오랜만에 잘 봤고, 그래서 뭐 챕터 1은 다 마무리가 됐고, 이제 챕터 2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화상 수업을 그때 좀 시간을 체크해 보니까 한 84부, 4, 5분 정도 쓴 것 같아요. 보면 이제 온라인 강의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 남는 시간 정도를 이번 주는 요 챕터 2 앞부분을 강의를 녹화를 간단하게 하고 뭐 그렇게 길진 않을 겁니다. 그렇게 길진 않을 거고 우리가 온라인 수업 시간에 좀 시간을 많이 초과해서 썼기 때문에 그리고 어, 과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는 이거죠. 그래서 이거를 5월 3일 일요일 밤, 다음 주 일요일 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월요일 날 나갈 테니까 월요일 날 나갈 거고 시험 문제 월요일 날. 근데 시험을 뭐 어떻게 칠 건지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제공지를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근데 뭐 숙제로 나가는 거랑 뭐 비슷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비슷한 문제들이 많을 거고 그래서 반드시 꼭 자기 힘으로 풀어서 숙제를 제출을 하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문제들이 시험 문제 이제 또 그대로 한 50%, 60% 정도는 여기 있는 문제들이 거의 그대로 나오게 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해서 숙제를 뭐 의논을 하는 건 좋은데 뭐 나쁘지 않은데 본인이 반드시 요 같은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도록 그 정도는 준비를 해두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칠판 기준, 그 칠판 기준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풀고 이게 리뷰 퀘스천이 우리 한글판 기준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리뷰 퀘스천들은 과제와 질문, 복습 문제라고 되어 있어요. 복습 문제라고 되어 있고 복습 문제 11번, 13번, 19번, 23번, 25번 하고 그다음에 연습 문제는 P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P 6, 7, 8, 18, 19 이렇게 풀어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손으로 풀어가지고 찍어서 올려도 되고 그다음에 워드 프로세서로 하는데 되도록이면은 찍어서 올려도 낱장을 따로따로 올리지 말고 파일 하나하나 그림을 같이 넣어서 파일 하나로 제출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숙제, 과제함 이번 주 만들 테니까 이번 주는 그렇게 과제를 진행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챕터 2에서 나오게 될 내용은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챕터 1은 네트워크라는 우리가 얘기하는 인터넷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 간단하게는 아니고 이렇게 좀 장황하게 얘기를 했고 다음 챕터 2는 그 중에서 이제 레이어 5 제일 상위 레이어 이렇게 네트워크 수업을 하는 방법은 보통 이 교재들이 5개 레이어를 이제 따로따로 가르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밑에 레이어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올라가는 방법이 있고, 나머지 하나는 이 교재에서 처음으로 채택한 방식인데, 그래서 교재 이름이 탑다운 어프로치라고 되어 있죠. 탑다운 어프로치의 뜻이 뭐 하향식 접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무엇의 위에서 무엇의 아래로 가는 거예요? 얘기를 하자면은 이 레이어, 각 계층의 상위 레이어부터 탑 레이어부터 하위 레이어까지 밑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가 그러한 방식을 처음으로 채택한 지난 한 3, 40년간 컴퓨터 네트워크 많은 강의가 있었고 교재들이 있었고 지금도 다른 교재들이 있는데 이 교재가 처음으로 탑 레이어부터 시작해서 밑으로 가는 하향식 레이어로 가는 그런 접근 방법을 택한 그런 교재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네트워크 교재입니다. 그죠? 그래서 챕터 2에서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응용 레이어를 응용 프로그램 레이어 계층을 응용 계층을 다루게 될 텐데
대략 그 섹션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먼저 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을 구성을 할 때의 기본적인 근간 원리가 뭐냐, 설계 원리가 뭐냐. 그래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뭐 밖에 바람이 꽤 세네요. 바람이 정말 세서 좀 소리가 자꾸 나는데. 네, 잠깐만요. 좀 책을 빼놔야겠네. 네, 문을 좀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의 그 설계 원리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늦었지만 그 뭔가 새로운 미래의 카카오톡을 만든다. 뭔가 새로운 그 트위터를 만든다. 페이스북을 만든다. 유튜브를 만든다. 새로운 구글을 만든다. 라고 했을 때 그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맞춰 설계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이런 예제들이 있습니다. 웹, 또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고, 그죠? 웹 브라우저, 웹 서버. 그 다음에 FTP, 요새는 좀 많이 안 쓰고 있어요. 많이 안 쓰고 있어서 이 부분은 스킵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파일 전송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메일, 여러분들 이메일 주고받는 프로토콜, 그 다음에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 여러분들이 웹 브라우저에다가 www.naver.com을 입력을 하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서 1.2.3.4 이렇게 주소로 번역을 해주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그 P2P, 뭐 비토런트 같은 파일 그 공유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들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설계 원칙, 그다음에 뭐 기본 개념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만들 거냐, 뭐 P2P 방식으로 만들 거냐,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짠다라고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할 거냐는 그런 간단하진 않은데 그런 원리에 대해서 먼저 배우고 각각의 그 애플리케이션 케이스 스터디가 되겠죠. 사례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론은 2.1 여기서 먼저 배우고 나갈 거고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은 각각의 예를 들어 웹은 어떻게 설계가 돼 있고 웹 프로토콜이죠. 결국 프로토콜입니다. 웹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콜은 어떻게 돼 있고 HTTP 웹은 HTTP라는 그 하이퍼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그런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 그다음에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어 있냐 파일 전송 프로토콜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메일 프로토콜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특이하게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서너 가지 정도 여러 개의 멀티플 프로토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메일 서버들 간의 메시지를 익스체인지하는 프로토콜이 있고 그다음에 메일 서버에서 사용자가 메일을 다운로드 받는 프로토콜이 있죠. 확인하는 프로토콜이 있어서 서버 투 서버 프로토콜이 있고 서버 투 유저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공부할 거고 그다음에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은 어떤 그 프로토콜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뭐 간단하겠죠. 도메인 네임 보내고 www.naver.com 이런 도메인 보내고 거기에 맞는 IP 주소를 주고받는 그런 프로토콜로 되어 있겠죠. P2P 애플리케이션도 여러 가지의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벤져스 3, 4,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그 최신 세미나 동영상 같은 거를 갖다가 P2P에 올리고, 그 다음에 그 동영상을 다운로드를 받고 싶은데,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컴퓨터 중에서 누가 내가 찾는 그런 동영상이 있느냐, 문서가 있느냐, 라는 걸 먼저 검색을 해야 될 거고, 검색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 있고, 검색이 되고 나면은 검색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프로토콜이 있겠죠. 그리고 또한 조금 더 복잡하게는 여러 개의 그 P2P 프로토콜을 쓰면 여러 개의 컴퓨터로부터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쓸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컴퓨터를 예를 들어 전 세계 비토런트 클라이언트가 한 수만 개, 수십만 개 깔려 있다고 치면은 그 중에서 나한테 가장 빠른 속도로 끊어지지 않고 그 파일들을 나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 컴퓨터가 어떤 거냐를 찾는, 어떤 컴퓨터를 신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찾아야 되는 그런 프로토콜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 그 프로토콜의 그 복잡도라고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그 뭐 그런 선진적인 개념성이라든가 그런 것들로 따지면 가장 P2P가 사실은 복잡하고요. 복잡하고 있고 사실 이거 시끄러우면 돌풍 수준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 이걸 바꿔 와야 되나? 그래서 뭐 시대순으로 보면은 대략 이메일이 1970년대, FTP하고 DNS가 1980년대, 그 다음에 웹하고 HTTP가 1990년대, 그 다음에 P2P가 2000년대, 그죠? 대략 그 다음에 이제 2010년대 들어가면은 소셜 네트워크, 2000년대 중후반 들어가면 페이스북이나 뭐 플리커라든가 뭐 마이스페이스라든가 그런 그 요즘은 여러분들 잘 모르는 것들이죠. 초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싸이월드가 2000년대 초반 1990년대 후반 나왔고 뭐 거의 그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세계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그 싸이월드 아마 여러분들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가? 그래서 1990년대 후반부터 그 최초의 소셜 네트워크 싸이월드라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미국에서 마이스페이스나 뭐 페이스북이나 2000년대 중반부터 그게 나왔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사실 그런 소셜 네트워크들은 사실 웹 페이지 위에 올라가는 거니까 여기에 포함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그 각각의 프로토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어떤 그 프로토콜을 가져다 쓸 수 있을지, 뭐 어떤 식으로 응용 프로그램, 네트워크 응용 프로그램 설계를 할 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선택을 할 수 있을 거고, P2P 응용 프로그램을 그 서버가 없는 그 클라이언트들만 있는 그 fully P2P한 애플리케이션 짜게 될 거면은 이런 그 비토런트가 어떻게 짜야 되는지를 공부를 좀 하고 알고 있으면서 짜면은 훨씬 더 잘 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그 앞으로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짜서 할 건지, 그 다음에 설계를 할 건지, 그 다음에 각각의 그 지금 현재 있는 사실 이 이메일하고 DNS는 지금 아직 지금 벌써 한 40년, 3, 40년 정도 된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굉장히 프로토콜의 나이가 30살, 40살인 거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죠? 오랫동안 쓰여져 있고,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잘 만들어진 프로토콜이죠. 지금 수십억의 사람들이 쓰고 있고, 수백억의, 수십수백억의 그 디바이스들, IoT 포함해서 디바이스들이 물려서 쓰고 있는 그런 프로토콜들이고, 얘도 한 3, 40년. 웹은 1990년에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한 20년, 얘도 한 30년 됐네요. 그죠? 이제 30년 되는군요. 그다음에 P2P가 한 20년 정도 되는 거죠. 최초의 그 P2P 애플리케이션, 그 음악 공유, 냅스터 뭐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러한 그 발전사를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은 이제 평생 동안 앞으로 많은 프로그램들을 짤 텐데 특히 이거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짤 건지 어떤 프로토콜을 참고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식을 쌓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마지막에 이제 뭐 그 소켓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하게 될 겁니다. 파이썬을 사용해서. 그리고 당연히 숙제에도 또 안 나올 거고요. 네. 네, 그래서 이 챕터 2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고 우리 목적은 뭐냐면 이 챕터의 목적은 이 개념적으로 그 컨셉추얼 하면서도 그 구현적인 측면에서 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을 어떻게 그 개념적으로도 보고 구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대략 한 세 가지 정도가 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그 5 레이어가 어떤 게 있었죠? 기억나요? 5개의 계층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었죠? 맨 밑에? 위부터 할까요? 맨 위에? 무슨 레이어죠?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있었고 그 밑에 레이어는 트랜스포트 레이어, 그리고 그 밑에가 네트워크 레이어, 그 밑에가 링크 레이어, 그 밑에가 피지컬 레이어였었죠.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는 하는 일이 뭐 웹이나 P2P 같은 응용 프로그램이고, 그 밑에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그 위의 위 레이어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준 그 패킷들을 자르고 붙이고 넘버를 붙이고 뭐 이런 거 하는 담당이죠.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럴까 그런 전송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패킷 자르고 붙이고 시퀀스 넘버 붙이고 재조합하고, 그 다음에 그 보낸 측면에서 에러가 생기거나 패킷 손실이 생기거나 그러면은 재전송해주고 뭐 그런 거 담당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서비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게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전송이 되려면은 그 밑에 있는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될까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은 조금씩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한 게 웹 HTTP 있었고 뭐 DNS 있었고 이메일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거기서는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은 뭐 그 실시간 비디오 오디오도 있을 거고, 그죠?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그 다음에 유튜브도 있을 거고, 그리고 뭐 P2P도 있는데 각각의 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 그 요구하는 특성이 다르겠죠. 요구하는 특성이. 근데 어떤 특성을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 뱅킹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뱅킹을 예를 들어서 봅시다. 인터넷 뱅킹 요즘 많이 하죠. 뭐 주식 거래도 많이 하는데, 인터넷 뱅킹을 보내는데 그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이체를 했는데 0이 하나 빠지고 10만 원만 이체가 됐다. 그럼 싸움 나죠.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법적 소송까지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을 보냈으면 100만 원이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중간에 패킷 로스 같은 게 생겨서 0이 하나 빠지고 10만 원이 갔다. 또는 뭐 어쩌다가 뭐 우리는 기분 좋게, 받는 사람은 기분 좋겠지만 100만 원을 보냈는데 0이 하나 더 붙어서 1000만 원이 갔다.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안 쓰겠죠. 뱅킹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거죠. 인터넷 뱅킹을 안 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뱅킹 애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여러분들이 리포트로 아까 전에 이제 그 홈웍에서 뭐 11번, 13번, 15번, 17번, 19번 문제를 풀어서 리포트로 제출을 했는데 뭐 11번 문제에 대한 데이터는 날라가고 업로드를 했더니 뭐 숙제를 7문제 풀었는데 한 문제가 날라가고 6문제가만 업로드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그 7개를 보냈는데 문제 중에 6개는 어디 간지 모르겠고 하나만 리포트 박스에 남아 있으면은 뭐라 그럴까,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뭐 우편물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우편물을 갖다가 한 10개를 보냈는데 그 중에 2개는 없어진다든가 그러면은 우편 시스템 여러분들이 신뢰를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그 패킷을 보내고 데이터를 전송해서 받을 때 그 손실이 났는지 제대로 갔는지를 제대로 체크를 해줘야 되는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그 어떤 그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는 그런 그 신뢰성 있는, 방금 전에 얘기한 거를 신뢰성 있는 전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0개를 보냈으면 10개가 다 도착을 하고 반드시 도착을 해야 되고, 뭐 100만 원을 보냈으면은 빠짐없이 공이 딱 맞게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그다음에 내가 보낸 거에다가 뭐 추가로 또 뭐가 더 붙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그 내가 보낸 그대로가 정확하게 돌아갔다라는 그런 신뢰성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신뢰성 체크를 하는 모듈을 물론 여러분들이 응용 프로그램에다 다 써서 넣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복잡하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뭐 카카오톡이나 아니면은 그뭐 유튜브나 아니면 그런 걸 여러분들이 직접 만든다고 칠 때 패킷 하나 보내고 얘가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결국은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어딘가에서는. 그죠? 받고 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전화를 할 때 이런 거죠. 우리가 전화를 할 때
내가 지금 강의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한 말 들었니? 라고 물어보면 물론 물어볼 수는 있어요. 한두 번 정도. 근데 내가 말할 때마다 말하고 난 다음에 가서 들었어? 말하고 난 다음에 들었어? 말하고 난 다음에 들었어? 하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가 말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전화 끝에서 듣고 있는 사람이 내 메시지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신뢰를 안 한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근데 그 신뢰를 안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중간에 뭔가 그 케이블에서 뭔가 신호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 또는 케이블은 괜찮은데 그 듣고 있는 상대방이 제대로 안 듣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전화를 할 때는 그런 걸 전혀 신경을 안 쓰죠. 그냥 내가 말을 하면은 들었어라고 일일이 체크 안 하고, 그냥 나는 말하고 계속 말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근데 실제로 신호 전달 같은 그런 체크는 전화선 밑에서 전화 교환기하고 전화기가 그냥 하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연결이 끊기면은 뚜 하는 소리가 난다든가, 지 하는, 그 다음에 소리가 뭐가 좀 문제가 있으면 지 하는 노이즈가 난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전화를 할 때나 서로 대화를 할 때 뭐 말 한마디 하고 들었어? 말 한마디 하고 들었어? 그런 작업을 똑같이 네트워크에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뭔가 그 카카오톡에서 메시지를 사람이 치면은 그 메시지를 보내는 작업까지를 하는데 TCP 소켓을 만들어서 TCP 그 소켓 그 데이터 파이프에다가 그 데이터를 쏙 넣어주는 작업까지만 하고 이게 갔는지 안 갔는지를 일일이 들었어 받았어는 응용 프로그램 자체에서 체크를 안 하면은 편하겠죠 훨씬 그죠? 그러면은 그러한 그 패킷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일일이 체크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누군가는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누가 하느냐? 트랜스포트 레이어가 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트랜스포트 레이어라는 게 그러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어떤 서비스를 해줘야 되느냐?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떤 타입의 응용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서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타입의 서비스가 필요하냐 뭐 리얼타임 그 실시간 그런 기능이 필요하냐 아니면은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이런 실시간 우리 그 비디오 줌 화상회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누군가 말을 하면 그게 바로 가야 되죠. 그죠? 바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대화가 되는 거죠. 서로 질의응답을 하고. 그런데 뭐 숙제 파일을 올릴 경우에는 뭐 숙제 파일이 예를 들어서 100메가예요. 숙제 아니면은 내가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업로드하는 데 걸리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강의 정보하고 이런 정보까지 다 넣고 하려면 한 2, 30분 정도 걸리죠. 업로드 하는데, 비디오로 업로드 하는데. 이거를 비디오로 바꾸고, 비디오로 인코딩을 하고, 녹음을 하고 난 다음에 파일로 인코딩을 하고, 녹화 파일로 인코딩을 하고, 그걸 유튜브에 올리고, 다시 유튜브에서, 그 e캠퍼스 이렇게 할 때까지 대략 한 파일 하나당 한 2,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목적으로 할 때는 실시간으로 업로드 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뱅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좀 빨라야 될 거고, 그러니까 0 같은 숫자가 뭐 빠르거나 그렇게 그 하나 더하지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안 될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어떤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의 서비스 서포트가 필요하냐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 두 개는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뭐 이미 잘 알고 있죠. 클라이언트 서버 방식으로 그 통신 그 부분을 작성을 할 거냐, 아니면 피어2피어 방식으로 짤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 이제 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먼저 서버가 뭔지 여러분들 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각각의 애플리케이션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콜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는 HTTP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FTP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이메일 프로토콜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DNS 프로토콜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소켓 API를 사용해서 파이썬을 사용해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하는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PPT를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그냥 자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책에도 이미 잘 나와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책이랑 교재랑 PPT를 보면서 그 자습을 하고 숙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이메일, 웹, 텍스트 메시징, 뭐 우리 문자 메시지도 있고 카카오톡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뭐냐 그 리모트 로그인, 예를 들어서 뭐 이캠퍼스 사이트 같은 경우는 웹으로 그냥 들어가서 그 여러분들 계정을 치고 뭐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원격 로그인을 해서 거기에서 뭔가 그 작업을 하는 거죠. P2P 파일 쉐어링. 그다음에 게임도 있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멀티좀 뭐 리니지라든가 아니면은 뭐 레전드 오브 리그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게임도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스트리밍 비디오 넷플릭스 요즘 많이 보고 유튜브도 많이 볼 거고 그다음에 그 IP 그 화상이 아니고 그 뭐 인터넷폰 그죠? 그러니까 인터넷 전화기 뭐 스카이프라든가 뭐 줌도 예를 들어서 뭐 화상 전화기 많이 쓰고 있죠. 그다음에 실제 그 리얼타임 실시간 비디오 컨퍼런스 우리가 줌으로 했듯이 그런 거죠. 그다음에 소셜 네트워킹이 있고 그다음에 구글 같은 서칭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애플리케이션이 우리가 그 네트워크를 쓸 때, 네트워크를 사용할 때 느끼고 있든 느끼고 있지 않든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띄우고 또 실제로 프로그래밍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챕터는 그 부분은 얘기를 할게요. 네, 이번 주는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는 뭐 이번 주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 그 수업 양은 충분히 됐을 거고 이제 과제 나갈 거고 그래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이제 수업을 하는 주도 하고 그 다음 주 그러니까 5월 4일, 5일 주죠. 그때 이제 시험을 칠게요. 그래서 시험이 5월 5일이 이제 어린이날이니까 아마도 이제 5월 4일 날 시험을 치게 될 것 같습니다. 5월 4일 날 시험을 치게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시간이 오후 2시부터 그 오후 3시 15분인가요? 한 그때까지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면서 숙제하면서 준비를 많이 해놓으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과제 이제 올라갈 거고, 그래서 질문이 있으면은 인터넷 우리 Q&A 사이트 공식 그 e캠퍼스 Q&A 사이트에서 올려서 그 질의 응답을 하고 시험 문제는 배운 데까지 시험 범위는 배운 데까지 해서 뭐 우리 와이어샤크 랩 포함해서 그 여러분들이 그 얼마만큼 실제로 본인이 이 문제들을 베끼지 않고 본인이 정말 고민해서 풀었나 라는 거 보는 위주로 그 문제를 낼 테니까 근데 그 배운 거 중심으로 그러니까 다음 주에 배우는 것까지 이제 범위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은 뭐 별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또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그 다음 주에 또 강의 내용을 또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